안녕하세요, 넥스트플로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투자 기준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앙에는 XRP, 바로 리플이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XRP는 그들이 설계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누구냐고요? IMF, 국제결제은행, 세계경제포럼, 세계중앙은행, 초국가적 금융기관, 그리고 월가의 일부 금융 엘리트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짜고 있었고 그 설계에 맞는 퍼즐 조각으로 XRP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리플일까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으며 검열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종 금융 권력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다릅니다. 리플랩스라는 기업 구조의 중심이며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고 은행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통제 가능하고 협력 가능한 구조가 바로 엘리트들이 원하는 혁신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SBI, 수백 개에 달하는 글로벌 은행과의 파트너십, IMF 보고서와 세계경제포럼 문서 속 리플의 언급은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 시스템 내부로 조용히 스며들어 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iOS 2002라는 국제 금융 언어의 변화가 맞물립니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 포맷이 아니라 세계 금융기관이 하나의 언어로 통신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프라에서 공식적으로 호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은 단 5종류. XRP는 그 중 하나이며 중심에 있는 자산입니다. 나머지 4개는 스텔라루멘, 알고랜드, 퀀트, 그리고 헤데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5개의 코인은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각국이 디지털 화폐 CBDC를 개발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 화폐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연결할 중립적이고 빠른 자산, 다시 말해 브릿지 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XRP는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XRP는 미국 SEC로부터 공격을 받았을까요? 사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하나의 아주 정교한 심리 게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실제로 벌어졌고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송이 만들어낸 심리적 효과, 그리고 정보 비대칭이 만들어낸 시장의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금융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소송 초기엔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으로 공포가 조장됐습니다. 미국 내 주요 거래소들은 XRP를 상장 폐지했고 언론은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했죠. 대중은 겁에 질렸고 대부분은 XRP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 소송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로 철저히 검증받은 코인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XRP는 뭔가 다르다는 신호처럼 작용했습니다. 대중이 떠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마무리됐죠. 미국 SEC가 리플을 완전한 증권이라 주장하지 못했고 법원도 리플의 일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리플은 명백히 합법한 자산으로 인정된 코인이라는 서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중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이며 머뭇거렸고 그 사이 소수의 세력은 XRP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자산은 법적 명분까지 얻어 시스템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완성된 하나의 서사구조, 그리고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시장 심리 조정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추가로 XRP의 상위 보유자, 일명 리치 리스트들을 보면 거래소와 무관한 지갑들이 비정상적으로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동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래가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가 이미 XRP를 대량 확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XRP는 이미 배분된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리플은 각국의 중앙은행에 직접 CBDC 플랫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브릿지 통화가 아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인프라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연결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술 백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리플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화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언급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는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라 엘리트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결된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는 글로벌 단일 통화 체제로 가기 위한 초석일 수도 있습니다. 각국이 독자적인 디지털 통화를 만든다고 해도 그걸 하나로 연결하고 결국엔 단일화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XRP는 가장 이상적인 브릿지 통화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라면 XRP는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이 미리 설계해 놓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XRP는 우리가 선택하는 자산이 아니다. 이미 그들이 선택해 놓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멈추고 흐름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모르고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본 이상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흐름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XRP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